네, 1957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그 유명한 알베르 까미입니다.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 명성이 당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알베르 까미가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그 소감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학을 하는 작가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이 세상에서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유니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작품을 쓰게 되면서 곧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유성을 아무리 추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삶에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게 고요한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문학 작품 다루면서 좀 고요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이 사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2월 3일 날 내란이 몇 시간짜리로 종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상황이 내란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내란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의 내란 그 계엄 선포도 끔찍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더 끔찍해요. 참담함을 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 나라를 거의 지금 절단을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태를 종식시킬 생각이 전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저는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초연결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그 글 읽기라고 하는 거는 책상 위에서 그냥 읽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추상적으로 외우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읽기 쓰기 하는 거는 또 공부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중심적으로 그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냥 동떨어져 있는 정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맥락화된 구체적 상황 속에서 파악한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미래 교육이고 또 그게 당연히 실천적인 교육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실천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공부를 하는 그런 맥락화된 공부의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 저도 문학평론가로서 이런 문제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관망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거 지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시와 텍스트지만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리고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저한테는 분석의 대상이고 해석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텍스트로 이제 바라보고 필요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덕수 총리가 오늘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고 있는 이제 행태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내란을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선동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제2의 윤석열 같은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이 탄핵을 당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미디어들이 정확한 관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내란 선동적인 행위를 미디어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다시 또 눈에 띄거든요. 제가 오늘 봤던 어떤 신문의 만평에 대해서 잠깐 평론가로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이 그림은 하는 그 프랑스의 잡지예요. 이 잡지가 그 군사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잡지인데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또 기호학자가 있죠. 기호학자라고도 얘기하고 이 사람을 이제 비평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발소에 갔다가 우연히 테이블에 올려져 잡지예요. 프랑스의 잡지인데 이 잡지의 이 표지를 이렇게 보고서 이 표지에 대해서 바르트의 그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호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 하면은 바르트 하면 이제 기호학이죠. 기호라고 하는 거는 세계 속에서는 뭔가를 직접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신 표현하는 상징 기호를 이제 만들잖아요. 문자가 대표적인 기호고 이런 그림도 다 기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호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표현 자체를 표라고 얘기하고 불어로는 스니피앙이라고 하죠.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기호의 의미라고 하거든요. 불어로는 시니피에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는 표현된 내용이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경례하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이제 기호로 보자면 기호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례하고 있는 거는 그 밑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1차적으로 보면은 군인이 경례를 하고 있다. 뭘 향해서 경례를 하고 있냐면 프랑스 국기를 향해서 경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림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프랑스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는 유색인종이죠. 흑인, 군인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의예요. 근데 이제 바르트는 그런 표면적 기의 밑에 진짜 기의가 다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상황 같으면은 프랑스 자기네 나라 국기를 향해서 경례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그 나라에 충성한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파리마치의 이 잡지가 발행됐을 때는 프랑스가 알제리를 이제 식민지로 이제 삼고 있었던 때고 알제리에서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시점에 나온 이 파리마치의 잡지 표지는 표면적으로 그냥 1차적으로 볼 때는 군인이 프랑스를 향해서 경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그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알제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알제리 사람들은 프랑스를 향해서 경례해야 된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말하자면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포스터를 이 앞에 표지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평상시에 있는 표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또 독립전쟁을 폄하하는 그거를 비판하는 억압하는 그런 표지라고 이제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이제 봤어요. 이제 뭐냐면 한국일보에서 3일 전에 올라왔던 이제 만평 양편에 고래가 이제 있는데 한쪽 고래는 파란색 고래고 한쪽 고래는 이제 빨간색 고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고래에는 민이라고 써 있고 빨간색 고래에는 써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한쪽은 민주당,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한덕수라고 그려놨어요. 저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파란 고래인 민주당과 빨간 고래인 국민의힘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새우등 터진다. 이 그림은 의도를 전달하려고 그렸지만 그 밑바닥에 사실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은 굉장히 이 그림 굉장히 사악하고 그 간악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 속담을 이용해가지고 얘기를 함으로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전통적으로 이 속담이 인용하고 있는 이 새우라고 하는 건 고래가 싸우는 그 정쟁, 그 두 싸움 과정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새우가 희생당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린 이 그림은 굉장히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정상과 비정상 헌법적 상황과 헌법적 상황이 중단된 내란적 상황, 불법적 상황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여야의 정쟁의 문제처럼 보게끔 이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빨리 회복돼야 되는 그 헌법이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의 정쟁의 문제로 이것을 이제 바라보게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고래가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은 나라를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민을 죽이려고 하고 정적을 죽이려고 이런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른 지금 대통령 내란 세력들이 있는데 내란 세력과 지금 맞서서 지금 그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이 두 개의 그 반대편에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있고 반대편에는 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니라 내란 세력과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을 저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놨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저 고래를 보면은 고래가 그 민주당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새우를 괴롭히는 가장 문제적인 그 세력은 지금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거를 왜곡해서 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할 때 이 새우는 아무 죄 없는 새우가 희생당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지금 희생당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란의 주동자고 처음에 방조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란을 계속 또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죄자를 희생자로 지금 둔갑시켜버리는 그런 그림을 여기다 그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바닷속의 그림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냐라고 하는 그 맥락을 완전히 지어놓고서 마치 아까 파리마치에 있는 표지 그림이 평상시에 국가에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 그런 군인의 어떤 당위적인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민지를 억압하고 있는, 그리고 그 피식민지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을 지어버리고서 유색인종들이 알제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식민지 군인인 알제리 군인들도 프랑스 제국주의에 복무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거기다 담고 있는 거죠. 그 맥락을 지운 것이죠. 똑같은 형태의 이제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내란 세력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지금 방식은 뭐냐면은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끔 만드는, 계속 정보의 왜곡과 혼란을 선동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고, 미디어들도 한국일보 같은 신문이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정말 잘 차려야 되고,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그 프레임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시민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한 사람의 해석자로서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사태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자의 관점,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